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숱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부터는 면밀한 평가와 함께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러시아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주관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의미로 본다면은 장면이 없어서 그렇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투자 협상이 타결된 게 가장 인상적이지만 네. 장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나중에 그냥 우리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네. 장면으로 본다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하고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치킨집에서 네. 이렇게 깐부 회동한 거, 네. 그 의미가 단순히 세계 경제계를 주름잡는 미래의 AI의 3인방이 모인 것일 뿐 아니라, 네네. 벌어진 상황도 굉장히 훈훈한 CEO들 간의 우정이 보였고요. 네네. 또 한국에게는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모임이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아태 지역의 한국이 AI 수도가 되고, 그래서 미래의 한국이 AI뿐 아니라 반도체, 통신, 의료, 양자 컴퓨팅, 로봇, 제조업, 게임, 이런 자동차, 이런 거 등등 아주 중요한 산업들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회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GPU,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14조 원 규모인데요. 네. 이걸 공급하게 돼서 한국이 그야말로 아태 지역의 AI 수도가 되는 정말 아주 뿌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거란 관측 속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진행될 때도 양국가 대통령의 이 워딩을 보면 금방 나오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일 저녁에 대통령 정책실장이 타결을 깜짝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합의문을 빨리 공개해라, 합의문은 없다 하더라도 합의사항 공개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얘기가 팩트시트가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합의사항은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들이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 또 이게 합의문하고는 형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원장님 보시기에 합의문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합의문인 거죠. 합의문인데 조약은 아니라 그러는 거죠. 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MOU 자체도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 간의 신사협정인데, 이게 오늘 김정관 장관도 어디 기업인들 강연을 하면서 네. 오늘 내일 중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네네.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이 현상, 네. 팩트는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예예. 요는 이제 어떻게 담기느냐가 문제인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요. 네네. 반도체는 합의된 게 아니다. 네. 본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거는 논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네. 우리는 이제 전혀 요번에는 그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롯데리스 장관은 한국이 100% 개방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합의문이 발표가 안 돼서 마지막까지 주무장관으로서 자기들 국익을 최대한 챙기려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하게 우리가 여기서 또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3,500억 달러에서 그 2,000억 달러를 200억 달러씩 10년에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그 한미 FTA상 관세가 없는 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미국이 깨고 25%를 매겼다가 15%로 낮춰줄 테니까 네. 투자하라는 건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2천억 달러 투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여기서 또 양보는 가능하지 않았으면 희망합니다. 네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특히 주목받았던 게 바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입니다. 한반도 네. 안보 정세에서 핵 관련 내용은 항상 민감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승인한다 이렇게 밝힌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수건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거를 풀어주기로 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공개적으로 네.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그 내용도 심상치 않죠. 북한의 핵 개발과 우리에 대한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네. 바닷속에서의 그 중국의 선박도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주요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게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이 듣기에는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예예. 이거를 중국 얘기를 안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북한의 핵 위협은 뭐 수백 번 들었던 얘기고 근데 지금 미국이 한국에 요청하는 게 미국의 그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종용해 왔기 때문에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건 합리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북 억지뿐 아니라 대중 억지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를 흘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부담도 또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언술은 보통 우리의 한국의 이익이 뭐 어떻다 할 얘기를 안 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게 이익 아니겠느냐. 한국이 중국을 조금 견제해 주는 거, 역할을 조금 분담해 주는 게 미국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맞죠. 그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저 원장님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좀 거북할 수 있다 했는데 중국이 좀 불쾌감을 드러냈고 일본 움직임도 뭐 심상치 않고 그런데 뭐 실전 배치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어떤 또 비준 절차랄까 의회 비준 절차 이런 것도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일단은 순조롭게 추진될 거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게 복병이 있습니다.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그 핵 잠수함 건설까지 용인한 셈인데 네네. 그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핵 추진 잠수함이죠. 핵 잠수함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네네. 그러니까 원자로가 설치된 재래식 무기를 싣고 다니는 그렇죠. 잠수함입니다. 예.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조선이 하나오션이 인수한 네.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라라고 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일단 제재는 해놨잖아요. 중국 제재는 별 관계가 없고요. 관련 없군요. 중요한 거는 이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문제가 따라서 있군요. 잠수함을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다 건조를 해야 된다면 그 시설을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 만드는데 3년에서 5년 짧게 길게는 10년이 걸린답니다. 시설 만드는 데만요? 시설 만드는 데만. 그러니까 우리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이건 한미 간에 다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잠수함 설계, 건조, 원자로 제작, 운영 기술, 전문 인력, 시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원자로에 들어가는 해결료의 안정적 확보인데 네. 이거를 미국이 주고 있는 거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한국은 20% 이하 농축을 할 수는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근데 협의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축을 못하고 있고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대부분 사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용인을 해주면 네. 우리가 농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네.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설하겠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해결료를 공급하는 것을 결단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농축우라늄을 한국이 농축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은 뭐 차선책으로 미국이 공급해주겠다라는 걸 약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 우라늄의 평화적 사용을 할 수 있게 규정해 놓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고 네. 또 미 의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야 할 산들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예, 네. 네네. 자, 한중 정상회담 11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뭐 회담 결과 뭐 별도 합의문 뭐 이런 것들 공동 의견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MOU 체결하고 뭐 통화 스와프 이런 건 있었는데 반면에 우리가 뭐 북한 비핵화라든지 이런 입장 천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이 약간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만한 관계로의 새 출발을 훌륭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미래지향적으로 한중이 힘을 합쳐서 네. 서로 마주보고 대결하기보다는 한 방향을 보고 같이 나가자. 호혜적으로 관계를 설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번에 기반을 다진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건 이제 8월 25일 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듯이 신뢰를 구축했다라는 측면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하겠다는데도 네.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주석이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고 네.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2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10년 동안에 하게 되면은 예. 자칫하면은 그 통화가 불안할 수 있는데 그래서 70조에 해당되는 통화 스와프 MOU를 갱신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 관심 사항인 중국에서 엄청나게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사기 범죄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공동 대응하는데 동의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무역 교류 강화 이것도 한국이 원하는 건데 흔쾌히 동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한령이나 서해상의 그 불법 구조물 여기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자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꼭 공동성명이 없었지만 좋은 정상회담이었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도 첫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 신임 총리가 강성 우파라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좀 우호적인 관계나 이런 순조로운 관계보다는 좀 빡빡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약간 국가 지도자로서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많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자, 네. 원장님께서는 향후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셨죠. 일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좌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다 일본도 알게 됐듯이 네. 다카이치 총리도 상당히 우파 성향이 강하다라고 알려졌는데 만나보니까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말이 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미 관계를 하자고 합의를 한일 했고 관계. 예. 네, 한일 관계 그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자. 또 네네.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갈 때는 네네. 그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동의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한일 간에도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었지만 새롭게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한 6개월은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세계 각국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에 가장 주목했던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었을 겁니다. 자, 미중 양측이 일단 극단적 대결 국면에서 한 발씩 물러나서 휴전에 들어갔다. 봉합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자, 미중 정상 간 합의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봉합 국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국면에 다시 또 갈등이 고조돼 가지고 언제든지 그게 재현돼 가지고 갈등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급한 불은 다 껐고요. 네.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서로 확전은 자제하고 계속 이제 그 서로의 공격 무기를 이제 서로 갈고 닦아서 네네. 내년 4월에 다시 만나는데 그때 진검승부를 또 하는 겁니까? 예, 사전에 협의가 잘 되면 뭐 내년 한 4월에는 빅딜을 베이징에서 할 수 있을 것 할 수 같고요.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세계가 관심사가 이게 또 확전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불똥을 튀길까봐 걱정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이 히토류 제재를 거뒀고 미국의 대두를 사주기로 했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00% 매길래다 안 매겼고 거기다가 펜타놀에 대해서 중국이 그 수출을 자제하고 그 네. 통제를 강화하겠다니까 10%를 지금 관세를 내려줬고요. 네네. 펜타놀 관세 따로 있거든요. 20% 관세인데 그러니까요. 10%는 이미 해제했고요. 또 10%도 중국이 성의를 보이면 나머지 10%도 해제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해운에 대해서 서로 제재를 서로 치고받았는데 네. 그것도 서로 해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군대 군 간의 한 라인 구축하는 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금 휴전 상태로 가는 게 하나하나씩 그 정상회담 끝나고도 나오거든요. 네네. 단지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또 뭐 우크라이나전이라든지 뭐 이런 남중국해 인권 문제 이런 것들 안보 문제 이런 거는 아예 건드리질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이 많은 중국 방문해서 그때 다 얘기를 하겠죠. 예. 좀 민감한 문제는 조금 더 숙고해서 양국 간의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뭐 해법을 찾을까 하더라도 일단 네. 가장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고요. 네. 이번 무역 미중 양강 간의 어떤 무역 갈등 국면에서 와, 히토류가 정말 미국에게 치명적이구나 이런 거를 세계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좀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세요. 히토류나 뭐 이런 문제가. 영향은 앞으로도 한 2, 3년까지 더 그래요. 미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히토류는 1년만 연기했거든요. 네네. 내년에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1년 뒤에 다시 봅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자세가 아닙니다. 네. 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 미국한테 지금 밀리지 않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번에도 중국이 먼저 히토류로 공격을 한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네. 중국은 대두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 네. 표밭의 민심을 좌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미 무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지금 줄여왔고요. 몇 년 네. 동안 줄여왔어요. 계속 줄여왔고 지금 10% 초반이에요. 이제 네. 19%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3조 달러 이상이고요. 국채도 많고 애플이나 테슬라의 상품을 그 제품을 50% 이상 중국에서 만들고 네.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월마트의 상품의 5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물가가 중국 제품의 가격에 좌우되기 때문에 함부로 관세를 때리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 때리면 지금 트럼프가 왜 지금 고개를 숙였냐면은 예. 그 지금 추수감사절 엄청난 그 쇼핑 시즌이거든요. 결국 국내 물가군요. 오르면 안 되죠. 예. 네. 크리스마스 시즌도 가고. 국내 물가 부분을 트럼프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네. 복합적인 변수들이 미중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고요. 민주 체제가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보다 이런 면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에요. 네, 아까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의 기본축은 이제 한미 동맹이고 그리고 네. 중국을 이제 세밀하게 잘 관리하면서 원활한 외교 관계를 이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미묘한 기류 차이가 우리의 중국 대응에 좀 어떻게 좀 그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겁니까? 예, 통상 우리가 안미 경중이라 그러고 이제 네네. 그거를 대통령께서 8월 25일 날 미국에 가서 CSIS라는 기관에서 네. 연설하면서 안미 경중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예.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대통령의 얘기하는 취지는 한중 간의 그 무역 구조가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거의 흑자를 못 내고요. 이 홍콩을 제외하고 중국 본토하고 무역은 작년에 우리가 적자를 봤어요. 예. 반면에 미국하고는 거의 우리가 100억 달러 정도만 흑자를 봤는데 작년에 500억 달러가 넘게 흑자를 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안미 경중이 될 수가 없죠. 중국이 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바로 뒤에 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미국도 중국하고 경쟁하고 압박하고 또 제재하고 뭐 하지만 협력할 건 다 한다. 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이웃 나라인데다가 안보에서도 중요하고 경제에서도 중요하니까 중국하고 네. 협력할 건 우리도 해야 된다. 예, 이 예. 얘기인데 그거를 중국을 앞으로 경시한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은 전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그 불발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다시 이게 성사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세요?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거는 지금 자기네가 핵을 사실상 갖고 있는데 왜 인정 안 하냐 그거거든요. 핵 보유국 인정. 예, 핵 보유국 인정인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데 국제법적으로 실제로 가진 걸 인정하려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랑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총리랑 만나서 나서 예. 다카이 총리가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미 항모에 그 미일 정상이 같이 탑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은 이제 이번엔 만날 필요가 없겠다라고 네. 접은 거죠. 그래서 최선희를 러시아에 보내고 순항 미사일도 발사하고 단지 자기가 참관만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에 트럼프는 다시 돌아온다. 내년 1월 말이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마감일이니까 내년 1월 말 이전이라도 돌아온다. 네. 아니면 4월에 베이징을 가니까 그 전에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인정을 해주려고 만나는 거는 만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어떤 국내 정치 인기를 높이기 위한 깜짝 이벤트에는 응해줄 수 없다. 이런 거 같고요. 그리고 네.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좀 시쳇말로 꼬셨다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사실 네.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일본 가서는 완전한 비핵화 얘기를 또 해서 아니구나 네. 봤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에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네. 자기는 다 합의가 아주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한 거와 달리 또 다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도 미국은 잘 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속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생각으로 안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본인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을 했습니다. 자, 이제 회동이 불발된 상황, 이런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사실 뭐 끊어지다시피 한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이재명 대통령, 한국 정부가 어떤 계기를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유엔 연설이나 또 8.15 경축사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한국이 방해를 하는 거는커녕 적극적으로 만나라라고 계속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우리가 종용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별 성과가 없더라도 북미 간에 정상화하는 것도 우리는 용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단계로서 동결도 하나의 단계로서 네.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편하게 김정은을 만나게 해준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김정은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어떤 결국 김정은도 핵만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바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또 원산에서
그 유원지를 엄청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갈마 예. 해안에서. 예, 그래 예. 그런 거에 뭐 관광 진출이라든지 그거는 물론이고 김정은이 바라는 거는 오히려 더 뭐 북한 경제 디지털화, 금융 개혁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원하고 뭐 IT 산업 뭐 이런 것도 원하는데 네네. 보다 김정은이 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패키지도 마련해서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동결하고 축소라도 하면 네. 상당한 경제 지원을 한미가 같이 해줄 수 있다. 이런 방면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관점에서 바라볼 때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이것을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어떤 한 점을 이렇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가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익이 뭐냐? 결국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고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외교를 하는데 네. 상당히 유연하고 현명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이념 외교보다는 훨씬 더 부지런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여야가 좀 합심해서 초당적인 외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